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규환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독립운동가인 월남 이상제 선생의 서거 95주기를 맞아서 색다른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1902년에 선생이 한성 감옥에 투옥된 뒤에 감옥 도서실의 대출 내역을 정리한 장부입니다. 선생의 가문이 독립기념관에 기증한 자료인데요. 대출 대장에는 선생뿐만 아니라 훗날 독립운동가로 활약할 이승만, 정순만, 박용만, 이준, 이종일, 이동영 선생 등의 이름도 보인다고 합니다. 저는 이상제 선생의 자료를 보면서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선생은 초대 주미공사인 박정량을 모시고 워싱턴의 외교 무대를 개척한 분이죠. 조선의 초창기 대미 외교를 상징해주는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죠. 첫 번째는 1883년에 조미수교 1주년을 맞아서 워싱턴을 방문한 민영익 등 조선 사절단이 당시 체스터 아서 미국 대통령에게 큰 절을 올리는 장면이 화제를 뿌렸고요. 두 번째부터는 이제 이상제 선생과 관련이 있는 에피소드죠. 바로 서구 열강 중에 처음 개설된 주미 공사 관원들의 워싱턴 데뷔기입니다. 초대 공사는 박정량이고요. 이상제 선생과 함께 이완용, 이하영, 이채연과 미국인 의사 출신인 호러스 앨런이 공관원으로 파견됩니다. 1888년 1월 17일에 박정량 공사가 미국의 클리블랜드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는데요. 이때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일행은 관복인 흑달령을 곧게 차려입고 백악관 접견실에서 대통령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신임장을 받으려고 집무실에서 나와서 접견실 중앙에 섰는데요. 공사 일행은 멀뚱멀뚱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만도 했죠. 그들은 조선의 국왕처럼 곤령포와 같은 특별한 관복을 입었을 대통령을 상상한 거죠. 대통령이 다른 관리들처럼 양복을 입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겁니다. 양복을 입은 이가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일행이 황급히 큰 절을 올리려 했습니다. 그러자 5년 전에 해프닝을 떠올린 미국 측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정중히 만류했다고 합니다. 주미공사 일행은 워싱턴 정가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고 합니다. 우아한 색깔의 명주옷을 입고 실내에서도 갓을 쓰고 있었던 조선 외교관의 모습이 화제를 뿌린 거죠. 워싱턴 사격의 데뷔기도 흥미거리입니다. 박정량 공사가 파티에 모인 여인들을 보고 저 여인들은 기생들이냐?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공사를 수행한 앨런이 큰일 날 소리라는 듯이 저들은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부인들이자 딸들입니다. 라고 손사래를 쳤다는군요. 박정량, 이상제 선생 등은 그런 생경한 환경 속에서도 위험 있는 거동으로 스스로 신사임을 입증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박정량 공사는 워싱턴 정가의 파티 분위기에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술과 안주가 낭자하고 남녀가 서로 껴안고 춤추고 심지어 저고리를 벗어 맨살을 드러내는 여자들이 태반이다. 석적삼을 뚫은 여자가 있고 수건을 목에 두른 여자가 있고 머리를 산발한 여자가 있고 가발을 뒤로 늘어뜨린 여자 등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지럽고 아찔하다 라고 회고했습니다. 이런 애로는 사실 양념에 불과했습니다. 이상제 선생 가문이 국립보궁박물관에 기증한 자료를 한번 볼까요? 선생이 10개월 동안 주미공사관 서기관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업무 편람과 선생이 주고받은 편지 모음집입니다. 이 문건 등을 보면 초대 주미공사관의 첫 번째 임무는 바로 영약 3단을 거스르는 것이었는데요. 영약 3단은 별도의 약속을 뜻하는 영약과 세 가지 단서를 합한 말입니다. 그 세 가지 단서는 이겁니다. 첫째, 조선 사절이 주제국에 도착하면 먼저 중국 공사관으로 가서 보고한 뒤에 중국 공관원과 함께 외부에 다녀야 된다. 둘째, 모든 행사에는 늘 중국 사신의 뒤를 따른다. 셋째, 중요 교섭 내용은 먼저 중국 공관과 은밀히 상의하여서 지침을 받는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해외 주재 조선 외교관이 청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외교활동을 벌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주권국의 외교관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붙였단 말입니까? 여기엔 기막힌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1882년에 조선이 서구열강 가운데 가장 먼저 맺은 미국과의 통상조약 1조를 한번 볼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제3국이 한쪽 정부에게 부당하게 또는 억압적으로 행동할 때는 다른 한쪽 정부가 원만한 타결을 위해 주선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거중조정 조항이라고 하는데요. 고종은 그런 미국의 중재자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외 상주 공사관을 두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곧 난관에 봉착합니다.
청나라 북양 대신인 이용장이 위안스카이를 통해서 청국의 속방인 조선이 외국의 사절을 파견하려면 먼저 종주국인 중국의 인준을 받아야 된다 라고 반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조선, 청나라, 미국 간의 치열한 삼각 외교 끝에 조선의 워싱턴 주재 공사관 설치가 결정되는데요. 청나라가 마지못해 내건 허락의 조건이 바로 영약 3단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1888년 1월에 워싱턴에 자리를 잡은 박정량, 이상제 등 초대 주미공사 일행은 처음부터 이 영약 3단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상제 선생의 문건이 주목을 끕니다. 초대 주미공사관이 영약 3단을 무시하고 청국 공사를 찾아보지 않은 채 토마스 베이야드 미국 국무장관을 방문하겠다라고 국무부에 보낸 문서입니다. 이때 실무 교섭을 담당한 앨런은 미국 측과의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얼토당토하는 행위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군요. 이런 우여곡절 끝에 박정량 공사 일행은 청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대통령 면담 일정을 조율한 뒤에 클리블랜드 대통령을 접견하고 시임장을 제출한 겁니다. 시임장 제출을 끝낸 공사관은 워싱턴 주재의 28개국 공사관과 미국의 15개 부처를 방문했습니다. 박정량 공사는 고종에게 보낸 전부에서 불가피하게 영약 3단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차린 청국공사 장우만은 영약 3단을 왜 지키지 않았냐라고 앙앙불락합니다. 그러나 이때 박정량 공사는 급히 출발하느라고 청나라가 보낸 전보를 전달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우리 정부에 정식 공문을 받지 못했는데 어찌하느냐라고 돌려댔습니다. 정식 공문을 받지 못했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청나라 측은 일단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미공사 일행은 임대한 공사관 건물에 태극기를 개항했는데요. 이것이 워싱턴에 태극기를 꽂은 첫 번째 기록입니다. 그러나 조선 외교관들의 행보는 처음부터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청나라가 끈질기게 영약 3단 문제를 거론하면서 주미공사관은 물론 본국 정부까지 괴롭혔습니다. 이상제 선생이 주고받은 편지에 조선 외교관들의 분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중국 공사가 영약 3단 문제로 매번 트집을 잡는다. 정말 진퇴유곡의 처지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러나 서로 부딪히면 중국으로부터 곤란을 당할까 두렵다. 그렇다고 명령을 들으면 주권국의 위신이 깎인다. 라고도 했습니다. 또 중국 공사는 매번 우리나라 공사에 위에 서고자 하지만 우리 공사 역시도 그 밑에 있지 않으려 한다. 워싱턴 주재 30여 개국 중에 우리가 가장 약한 나라지만 지지 않으려고 한다. 만약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꺾이면 국가의 수치이고 사명을 욕보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낯선 환경과 부족한 예산도 걸림돌이었는데요. 매일 식비가 우리 돈 10금이라 연봉 1,000원으로는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어떻게 지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중에 생활고를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외교관들은 조선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했죠. 이상제 선생의 소장 문건 중에 1888년 11월 13일에 미국인이 설립한 회사가 경인선 철도부서를 제안한 문건과 계약서 초안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주미공사관 첨창관 신문이던 앨런은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이 규약의 초안은 매우 좋다. 조선 정부는 돈 한 푼 내지 않지만 이 약정에 따라 시행하면 경성이 다른 나라처럼 번화해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박정량 공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철도 부설권을 미국에 준다 해서 미국이 조선을 보호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니까 서두르지 말아야 된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 건은 무산되고 맙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외교의 본질을 꿰뚫어 본 거죠. 그러나 박정량 공사는 청나라의 끈질긴 경질 압력 때문에 부임 10개월 만에 경질되고 맙니다. 그렇지만 말도 통하지 않은 외교 무대에서 기죽지 않았던 조선 외교관의 분투를 엿볼 수가 있죠. 영약 3단이라는 해괴한 조건을 내세워서 괴롭힌 청나라의 방해를 뚫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은 문자 그대로 아름다울 미자 미국이었을까요? 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훗날 밝혀지죠. 거중조정 조항이 상징하듯 조선의 우호적일 줄 알았던 미국은 배신하고 맙니다. 1905년 9월에 조선의 일본 지배권과 미국의 필리핀 지배권을 인정해주는 이른바 가스라 테프트 조약을 맺게 됩니다. 미국은 을사늑약 후 가장 먼저 주한공사관을 철수한 나라가 됐습니다.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밝힌 조선의 친서를 들고
특사 재객으로 미국을 방문했다가 문전박대당한 헐버트라는 분이 있죠. 헐버트는 미국은 얼음에 닥친 한국을 가장 먼저 버렸다. 그것도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인사말도 없이 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얼토당토 않는 영역 3단의 조건을 내건 청나라나 을사늑약 후 가장 먼저 배신한 미국이나 외교라는 것은 그저 자국의 이익만 챙길 뿐 그뿐이죠. 청나라가 구악이었다면 미국은 그저 신학이었을 따름입니다. 국제정세는 예나 지금이나 냉혹하죠.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